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원편 140페이지 20세 고홀 단군편 강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의 현주소는 단군은 신하다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한국 배달의 역사가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단군 왕조의 맥을 부정하여 우리는 역사의 혼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단군 세기는 49분의 단군 왕금에 제위 기간과 업적을 새긴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병우 교수님을 모시고 20세 고훌 단군 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군 세기, 저번 주에는 이제 12세 단군부터 아한 단군이었죠. 12세 단군부터 19세 구모소 단군까지 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뒤이어서 20세 단군 고홀 단군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거는요, 이제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홀 단군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서 소태 단군, 그리고 소태 단군 뒤에 22세 색불로 단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고조선이 이제 건국한 지 100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큰 그 왕조의 어떤 대변화가 오는, 그래서 제1왕조가 문을 닫고 제2왕조가 문을 여는 그런 대사건, 그러니까 역사의 큰 고비죠. 자, 그걸 오늘 보게 될 텐데, 먼저 20세 고홀 단군을 보겠습니다. 자, 신유년 원년이라 신미년 11년, 신미 11년 추 100일이 관홍, 이게 뚫을 관자죠. 그래서 붉은 무지개를 이게 밝은 태양이 꿰뚫었다. 자, 그런 뜻이고요. 병신 36년이라 수축 연고탑 하시고, 자, 여기 또 이제 연고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단사학자들은 이 연고탑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때 1609년 이후에 이렇게 공식 문서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때 이런 연고탑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나라 실록에 이미 연고탑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만주원류고에서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 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고탑이 단군 세기에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연고탑을 수축하시고 이게 이제 새롭게 고쳐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이궁하시니라. 이궁은 이제 뭐 별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별궁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연고탑에 별궁, 단군께서 머무시는 그런 별궁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연고탑은 그 위치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흥룡강성 영안시가 이렇게 연고탑에 아주 그 유력한 그 후보지로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 40년이라 공홀이 재헌 구한지도, 구한의 지도, 구한은 이제 단군조선 전체 강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강력의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것도 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당시에 이미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한 거죠. 이게 뭐 한반도 같이 좁은 지형도 아니고 북만주의, 그러니까 진안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넓은데, 이게 구한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진안, 번안, 마한을 다 포괄한 그런 그 단군조선 사망광경 전체 강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묘 43년이라 이제 뭐 사해 미령이
이 재붕하시니 태자 소태가 입하니라. 미령 이게 편안할 영자니까 사해 나라 안이 전체가 편안하지 못한데 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태자 소태가 단군으로 등극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여기 이제 21세 소태 단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21세 소태 단군. 자, 갑진원년이라 갑진년. 은주 소월이 은나라 이제 왕이죠. 소월이. 그래서 가벌병정무기 경신인 게 이 천간이 이렇게 은나라 왕의 이름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자, 소월이 견사 입공하니라. 이 소월이 이제 다음에 여기 이제 무정이 나오죠. 무정이 이제 은나라 22대 이제 왕인데 소월은 이제 21대 왕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월이 견사 입공했다는 것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경인 47년에 경인 47년 은주 무정이 이제 그 다음 왕이죠. 무정이 기승 귀방하고 귀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그 전쟁으로 해서 승리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걸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기승 귀방하고 우인 대군하여 또 대군을 이끌고 침공 삭도 영지 등국이라가 삭도와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런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삭도국, 영지국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위하 대패하고 위하 대패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크게 대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정이죠, 무정. 그래서 무정이 이제 그 22세 무정이 그 은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주 그 무력이 아주 좀 강했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패를 하고 우리에게 대패를 하고 청화 입공. 이 화는 화친이죠.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조공이라는 것은 옛날에 천자국과 제후국의 어떤 그런 관계,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이제 제후국으로서 그 천자국의 또 보호를 받는 그러한 그 요새 뭐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해구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그런 천자국의 그런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자, 임진 49년이라 개사원 욕살 고등이 개사원 지역의 욕살 지방 장관을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욕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욕살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개사원 지역의 최고 책임자 욕살 고등이 잠사하야. 잠은 몰래고 사는 이제 군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몰래 군대를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개사원 욕살 고등이 몰래 군대를 움직여서 습격을 했죠. 어디를? 귀방. 귀방을 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사원은 이제 단군조선에 속한 강역이죠. 그죠? 단군조선의 그 통치 강역 내에 있는 지역이고 귀방은 이제 여기 보면 은나라 무정이 귀방을 여기서 이제 앞에서 여기 이제 싸워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귀방은 이 고조선과 은나라의 어떤 그 아주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방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일군, 양운, 이국이 견사 조공하니라. 자, 여기도 이제 일군, 양운, 이국, 일군국, 양운국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삼성기 하에 보면은 12환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나라 환국 중에 일군국과 양운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런 나라 이름이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군국과 양운국 이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왔다. 자, 어시에 1호부터 고등이 개사원 욕살이죠. 수학 중병하야. 중병을 거느리고 이 말이에요. 중병.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말이죠. 경략 서북지하니 서북 쪽에 땅을 이렇게 경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그죠? 세심강성이라 기세가 그죠? 그 새는 기세죠. 기세가 아주 강성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주 강성했다. 세심강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 중병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북 지역을 이렇게 경략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무력, 그 세력이 아주 강했다. 이 고등이 개사원 욕살 고등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세력을 바탕으로 견인 사람을 보내서 청위 우현왕이건을 우현왕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누구에게? 단군, 이 소태 단군께 이렇게 그렇게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현왕 같으면 우현왕 있고 자현왕 있으면 단군을 좌우해서 보필하는 뭐 2인자 자리죠. 2인자 자리. 그만큼 엄청난 자리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단군이 임명하는 거지 뭐 누가 해달라 이렇게 밑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감히 그죠? 감히 자기 세력을 믿고 우연왕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때를 쓴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탄지 불륜이다. 이 탄자는 이제 여기 보면 끓일 탄자죠. 제께서 끓여서 그것을 끓여서 우연왕으로 이렇게 청한 거죠. 우연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연왕을 이렇게 끓여서 불륜. 요거는 이제 윤허한다. 여기 이제 허자가 있죠. 윤허한다. 허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허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소태당군께서 그것을 끓여해서 고등을 우연왕으로 삼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을 여러 번 자꾸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허락을 하셨다. 호위 두막루라. 그래서 그 이름을 두막루라고 했다. 두막루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책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부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시대별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그런 존재로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사학계에 보면 이제 이런 걸 해석할 때 두막루 뭐 이런 같은 이름이 나오면 이제 전부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등이 우연왕이 이제 된 겁니다. 자기 어떤 그 무력을 믿고 때를 써서 우연왕이 된 거죠. 자, 을미 52년이라 을미년 52년에 요게 이제 언제냐면은 을미년 52년이 서기전 1286년인데요. 서기전 1286년. 이제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게 이제 을미년 52년인데 이게 이제 은무정 여기 이제 은무정이죠. 은무정 그죠? 은나라 무정 8년에 해당됩니다. 8년 을미년. 이게 이제 다른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서기전 128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현왕 고등이 흉하고 죽었단 말이죠. 고등이 있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손 색불루가 그 손자인 색불루가 습위 우현왕하니라. 우현왕을 세습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현왕은 색불루가 된 거예요. 색불루가 제순수 국중이라가 제께서 나라안을 이렇게 순수 돌아보시는 거죠. 이제 행차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보는 걸 이렇게 순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지 해성하여 남쪽의 해성에 이르러 대회 불호하사 나라의 큰 그런 그 원로들을 모두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대회를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천 가무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제 제천 가무는 이제 천재 하늘의 천재를 지내면 이제 끝나고 뒤풀이 하는 게 이제 가무죠. 우리가 뭐 음주 가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천재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이족은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먹고 노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 그런 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제천 행사가 이렇게 반드시 선행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단합해서 그죠? 서로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음주 가무를 즐겼던 것이죠.
여기도 이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ing소오가하사. 이어서 오가를 부르셨다. 오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주요 뭐 장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지의 전의하실세. 더불어 전의를 이렇게, 전의라는 건 이제 뭐야, 단군의 자리를 내놓고 양위하는 거죠. 양위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의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위 노건 우근이라 하시고, 스스로 이러기를, 그죠? 늙어서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고달플 근자라고 돼 있죠.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고달프고 열심히 일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 말이야. 부지런히 일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제 늙어서 힘드니까 욕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위 요건 맡기겠죠. 정어 서우여,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고자 한다. 서우여에게. 자, 이 서우여를 기억해놔야 됩니다. 서우여. 서우여. 자,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서우여에게 양위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환 살수 백리이 봉지하사. 환은 이제 둘레 환자죠. 살수 둘레 백리 땅을 봉지하면은 이제 그 서우여에게 그 땅을 분봉 그 봉토로서 이렇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제후로 이렇게 삼았다죠. 그래서 명의 섭주하시고, 섭주를 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게 섭주라는 게 이제 뭐 섭정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맡아서 대신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명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알 기수라고 이렇게 뭐 명을 했다. 이름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섭주를 명하고 기수라고 불렀다. 이제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현왕이 문지하고, 문지는 그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우현왕은 누굽니까? 바로 색불루죠. 색불루. 고등이 이제 우현왕이었는데 그 죽고서 손자 색불루가 물려받았으니까 우현왕이 그걸 듣고 뭐를 서우여에게 이제 양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소태단군의 뜻을 이렇게 듣고 견인하여 사람을 보내서 권 제지지, 제께서는 그것을 멈추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멈추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한 거죠. 그래서 제종 불청, 제께서는 끝내 그걸 듣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색불루는 서우여에게 양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여기서 권이라는 말을 썼지만 단군이 이제 어떤 뭘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그걸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반역의 기운이 아주 그냥 막 물씬 지금 풍겨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뭐 반역할 줄 모르고 제께서는 그것을 종래 듣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시에 1호부터 이 말이에요. 우현왕이 솔 그늘이고 좌우 급 여포 수천. 여포는 이제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사냥할 엽자죠. 사냥꾼 수천 명을 좌우에 그늘이고 이 말이에요. 좌우에 솔 좌우 급 여포 수천. 그러니까 여기 좌우는 뭐 자기를 보좌하는 그런 간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간부 좌우에 있는 간부들과 사냥꾼 수천을 이렇게 그늘이고, 누가 색불루가 그늘이고 이제 뭔가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수즉위 우부여신궁이라, 그죠? 드디어 숫자예요. 드디어 부여신궁에서 즉위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부여신궁이라는 말인데, 부여라는 말이 이제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여럿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고구려 때 고주몽이 동부여에서, 그죠?
동부여에서 이렇게 탈출해 와가지고 북부여로 이렇게 와서, 그죠? 그래서 북부여의 단군의 뒤를 이어서 북부여의 그 단군이 이렇게 되고 7대 단군, 나중에 이렇게 고구려가 되죠. 그리고 동부여가 이렇게, 그죠? 동부여, 북부여. 이전에 북부여가 물론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겼고, 또 이 북부여 이전에 대부여가 있죠. 대부여. 예? 예. 그래서 단군 조선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조가 44세 구물단군 때 가가지고 대부여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부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대부여가 188년 간 다음에 멸망을 하고, 이 대부여를 이어서 이 대부여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부여고, 그죠? 이 북부여가 쭉 내려오다가 그 헤브루 단군 때 고두막한한테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그게 동부여예요. 동부여. 그죠? 그리고 이 동부여가 이렇게 나중에 고구려 때 멸망당하고, 그 사촌이 이제 사촌 동생이 봉작을 받아서 또 이렇게 연나부 부여라고 하는 부여를 건설하는데, 그걸 이제 서부여라고 합니다. 서부여고, 나중에 백제가 성왕 때 수도를 이렇게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여가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 있고 뭐 대부여가 있고 굉장히 부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비밀이 사실은 부여에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대부여가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야? 고조선 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여가 본격적으로 없는데, 여기 부여 신궁은 뭐냐? 자, 부여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부여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초대 단군 왕금에 네 왕자가 있었죠. 왕자. 그래서 첫 번째 왕자가 부루태자죠. 부루태자. 오행치수법을 우에게 전해준 그 부루태자. 부루, 부우, 부소, 부여. 이런 네 왕자가 있었어요. 네 왕자. 이렇게 네 왕자가 있으면 이 부루태자는 이제 단군 진한을 이렇게 물려받고, 그럼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왕자들에게 우리가 추측컨대 이 땅이 넓으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떼어주고 거기에 이제 제후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부여 왕자가 받아서 봉작을 받아서 다스리던 그 지역을 부여라고 했고, 그 부여가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역사 기록은 이렇게 뭐 별로 없지만, 그래서 아마 여기 부여 신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여에 새롭게 지은 그런 신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 신궁에서 즉위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백악산 아사달이에요. 백악산 아사달. 그걸 이제 뭐 녹산이라고도 합니다. 녹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했다. 내가 단군이다 하고서 천지에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힘. 무력으로 이제 소태 단군을 이렇게 뭐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전 옥책국보. 여기 이제 옥책국보라는 게 뭐야? 옥새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옥책, 옥새와 나라의 보물, 뭐 하여튼 옥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책국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옥책과 국보를 전했다. 누구에게? 색불로에게 전한 거죠. 그리고 폐 서우여 위 서인. 그러니까 애초에 서우여에게 양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뭐 반역이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색불로에게 이제 옥책과 국보를 전하니까 이제 네가 단군이다 하고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우여를 패하고 그죠? 서인으로 이렇게 강등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제언어 아사달 하사 이종하시니라. 제께서는 아사달에 은거해서 이제 뭐 아사달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사시는 거죠. 이종 생을 마치셨다 이 말이죠. 자,
소태단군입니다. 22세 소태단군. 이 소태단군 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 소태단군의 말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죠, 그죠? 자기 뜻대로 뭐 이렇게 제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 무력에 이렇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런 그 색불로라고 하는 장군에게 우연왕이죠, 우연왕. 우연왕에게 이렇게 제위를 빼앗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시세에 당시에 말이죠. 백이 숙제가 여기 고죽군 지자로 손국이도하여 백이 숙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 고죽군의 아들이다, 왕자였다 이 말이에요. 고죽군의 아들로서 손국이도 왕위를 사양하고 도망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이가 이렇게 여기 맞백자고 숙자가 아제비 숙자니까 이제 백이가 형이고 숙제가 동생이죠. 그래서 고죽국의 그죠? 고죽국의 왕자. 고죽군은 고죽국의 임금님이죠, 그죠? 고죽국의 임금님이 이제 고죽군이고 고죽국, 고죽국, 그죠? 고죽국의 왕자가 이제 백이와 숙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이가 형이고 숙제가 동생인데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나라를 떠나서. 여기 이제 여기 손이 사양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사기 백이열전에 나오죠. 백이열전. 응? 그 백이열전이 이제 사기 그 열전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백이가 이제 형이고 숙제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고죽군이 왕위를 백이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숙제한테 이렇게 물려준다고 태자를 삼은 겁니다. 숙제에게. 그러고 있다 이제 고죽군이 죽으니까 숙제가 굉장히 착했어요. 내가 동생인데 어떻게 왕이 되냐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이도 아니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데 나도 못한다 해가지고 둘 다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버리고 백이와 숙제 가운데 또 누가 중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가 이렇게 왕이 되고 백이와 숙제는 이제 나라를 떠나서 도망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동 해변하야 동해의 바닷가에 물가에서 이렇게 살다가 역전 작업하니라 밭을 일구어서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백이열전에 보면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이에요. 은나라의 제후국, 은의 제후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나라가 나중에 주나라 무왕한테, 그죠? 주나라 무왕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이 숙제가 도망가면서 도중에 이렇게 무왕을 만나요. 무왕을. 이때 무왕이 뭐냐면은 은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이제 군대를 막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은나라가 자기의 이제 조국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신하로서 신하로서 이게 임금님을 치는 것은 인이 아니다. 인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말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듣지 않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망을 해서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사리를 캐먹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죠. 그 이제 수양산 그 백이 숙제 그 이야기 얽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이 숙제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자조선 뭐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그 기록이 보면은 주무왕 김효년이라고 나와요. 주무왕 김효년의 봉기자의 조선 봉 기자의 조선
그러니까 이제 주무왕 김효년은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이렇게 세우던 김효년이다 이 말이죠. 그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게 이제 사기 조선열전인가 어디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김효년이 언제냐면은 서기전 1122년입니다. 22년. 1122년인데 이제 여기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286년 사건이라고 그랬죠. 서기전 1286년.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164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기록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뭐 요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이게 뭐 성산문이 나중에 이렇게 중국에 여기 고죽국이 있던 그 자리에 백이숙제 그 묘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태단군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색불로 단군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22세 색불로 단군. 자, 병신원년이라 요거 이제 1285년이겠죠. 서기전. 제명 명했다 이 말이죠. 수축 녹산하시고 녹산을 짓도록 명하시고 그러니까 녹산에 이제 궁궐을 짓는 거죠. 그죠? 예. 수축은 뭐 이렇게 개축이란 뜻이에요. 개축. 응? 그러니까 새롭게 고쳐서 짓도록. 그래서 개관제하시니라 관제를 고쳤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만에서 사만. 그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었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삼조선으로 삼조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한, 번한, 마한이 되는 겁니다. 진한, 번한, 마한에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되는 것이죠. 자, 추 9월에 9월달에 친행 장당경하사 장당경으로 친히 가셔서 행차하셔서 임묘사 고동왕 하시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고동왕에게 그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죠. 11월에 친솔 구한지사하사 친히 구한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말이에요. 11월에 친히 구한의 군대를 거느리고 누전파 은도 어르신이 누전은 이제 여러 번 싸움한 것이죠. 여러 번 싸워서 깨뜨렸다. 은나라의 도읍지를. 은나라의 수도를 이제 뭐 깨뜨린 거니까 수도를 함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화하시고 화는 이제 뭐 강화, 하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심화는 잠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잠깐 하친하시고 우부대전 다시 또 크게 전쟁을 벌여서 파지 그것을 이렇게 깨뜨렸다. 그래서 명년 2월에 추지하상하사 추는 이제 추격한다 이 말이죠. 추격해서 다다랐다. 하상 강 위에 그러니까 이거 항하강 상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항 상류까지 이렇게 추격을 해서 이수 첩하하시고 요건 이제 크게 이길 첩자죠. 그래서 크게 이긴 것을 경하하는 그런 인사를 받으시고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이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까 신하들이 제후들이 뭐야 그것을 이렇게 감축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인사를 했겠죠. 자,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 변민 우 회대지지하사 변환의 백성들을 옮겨서 회대지지로 이렇게 옮겨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건 회는 회수라는 강이고 대는 태산을 이야기합니다. 삼동성 태산.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살게 하시고 사지 축농 축은 이제 뭐 가축을 기르는 거고 농은 이제 농사죠.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국위대진 나라의 그 위험이 크게 떨쳐졌다. 자, 그런 말이고요. 신축 6년이라
이제 제위 6년이죠. 신지 유구가 유구는 사람 이름이고 신지는 벼슬 이름이죠. 주왈 아래기를 아사달은 천년 제업지지나 제업지지라 천년의 그러한 제업 그 천자의 그러한 그 업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운이 이진하고 그 대운이 이미 다 했고 영고탑은 왕기 농후하야. 영고탑은 왕기가 아주 농후하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승어 백악산하니 백악산보다도 여기 승자가 뭐야? 뛰어날 승자라고 되어 있죠. 이길 승자도 있지만 뛰어날 승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악산보다도 뛰어난 것 같다. 사자는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청했다 이 말이죠. 축성, 성을 쌓고 이지 옮겨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사달은 백악산 아사달이죠. 백악산 아사달. 앞에서 말했던 그 녹산입니다. 녹산, 그죠? 녹산. 그래서 색불로 단군이 아마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고향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천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제명 수축 녹산이다 이렇게 가볍게 나오고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이제 사만관경 본기에 가면은 마한세가하고 번한세가에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그죠?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관제를 개편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만 전체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마한세가와 번한세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지유구가 수도를 또 이렇게 백악산에서 영고탑으로 옮기자 그렇게 이제 주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불허하시고 허락을 안 한 거죠. 신도 이택하니 새로운 도읍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새로운 도읍지를 옮겼는데 갱하타왕하리요. 다시 어찌 다른 곳으로 가리요 이 말이에요. 다시 어찌 다른 곳으로 가리요. 말도 안 된다.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가냐. 국력 낭비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을묘 20년이라 지시하야 이에 이르러 남국이 파강하야 잠옷 파자입니다. 잠옷 강하다. 남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잠옷 강하다. 그래서 고죽군으로 더불어 고죽군과 더불어 축 제적하고 모든 그런 도적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남천하야 남쪽으로 옮겨서 지 음도콜하야 음도콜에 이르렀다. 거지하니 음도콜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르니 근어 은경이라 은은 음나라죠. 경은 이제 국경을 이야기합니다. 음나라 국경 근처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음도콜이. 그래서 사여파달로 반병하사 병력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반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진거 빈기하고 빈기의 땅으로 진격해 가는 거죠. 진격해 가는 거죠. 이 빈기라는 데가요. 이게 주나라의 본 원래 그 시조가 이렇게 처음에 틀을 잡았던 그런 땅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여기 유민으로 그래서 그 유민들과 더불어 상결하사 서로 이렇게 단결해서 입국 칙령하니라. 나라를 세우고 열하고 했다. 여서융으로 서융과 더불어 잡처 은가 제후지간하사 은나라 제후들 사이에 이렇게 뒤섞여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잡처 은가 제후지간 제후들 은나라 제후들 그 사이에서 이 뒤섞이는 거죠. 잡자가 살게 했다. 그래서 남씨 위세 심성하고
그 남국이라 그랬죠. 그 남씨의 나라가 그 위세가 아주 성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황화가 그 임금님 황제죠, 천자죠. 그 덕화가 멀리 원급 멀리 미쳤다. 항산이 남지지. 항산의 남쪽 그런 땅에까지 이렇게 멀리 미쳤다. 자, 항산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 주석에 보면 그죠? 산서성 혼원현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서성. 여기 산서성 할 때 산은 태산이겠죠. 중국에서 이렇게 태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펼쳐놓고 산동성 그 반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태산이 있어요. 그래서 태산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정도 이렇게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미 36년이라 변장 신독이 변방의 장수 이런 뜻 같아요. 신독이 인병 장난이언을 병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난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병사들을 이렇게 끌고 난을 일으켰다. 뭐 이것도 일종의 반역 사건이죠, 그죠? 변장 신독이 인병 병사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제잠피 우 연고탑 하신데 연고탑으로 잠시 이렇게 피하신 겁니다. 잠피 우 연고탑 색불로 당군이죠. 그래서 민다 종지하니라 백성들이 많이 따랐다. 개미 48년이라 제붕하시니 태자 아우리 입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이제 정확히 이렇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태단군 때 그죠? 부여신궁에서 이렇게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다른 곳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여기부터 보죠. 자, 마한세가 하 역주본 450쪽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사망광경본기 마한세가 하 시작되는 무렵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한세가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이 있겠죠, 그죠? 그럼 상하의 구분은 뭐냐? 마한에서 막조선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조선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마한세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바로 단군조선의 본조인 진안에서 이제 이런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역성혁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관제를 개편하면서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마한도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되고 번한도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조선, 번조선, 진조선 이렇게 3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한세가에서 뭐라고 기록해놨냐 한번 보자 말이죠. 자, 단군 색불로가 승조 부공하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공을 이어서 수학 중병하시니 그 이제 많은 그런 강력한 군대들 이렇게 거느렸다 이 말이에요. 자, 진안이 자괴하고 진안이 스스로 괴멸되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제 이 색불로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 겁니다. 소태단군이. 그래서 진안이 자괴하고 이항도 번한과 마한이죠. 역미 일성이 패멸하니라.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사인 전옥책 국부하자. 여기 전제는 이제 소태단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태단군이 아까 이제 옥책과 국보를 전했다 그게 나오죠. 사람을 시켜서 옥책과 국보를 전했다. 누구에게? 색불로 장군에게. 그래서 색불로 단군에게 이 양위를 하신데 신제가 이건 색불로 단군이죠. 상도 백악산 시연을 백악산으로 도읍을 여기 이제 상자가 여기 보면 고를 상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백악산으로 새로운 도읍을 이제 골랐다니까 이제 일로 옮겨가신 거죠. 그래서 제 욕살이 집 불가라 모든 그런 다른 욕살들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 색불로 단군의 어떤 이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원흥
갑철령 등이 봉조 유지하니 임금님의 그런 그 명을 이렇게 조라 그래요. 조. 임금님의 명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명을 받들어서 유지라고 하는 유자가 이제 타일을 유자니까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제 욕살이죠. 제 욕살들을 타일렀다 이 말이죠. 타일렀다. 그래서 어시에 그리고 나서 제 욕살이 그 모든 욕살들이 필복 모두 따랐다, 복종했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 뒷부분을 보면은 자, 병신 원년 정월에 그죠? 이제 색불로 단군이 즉위를 한 원년 서기전 1285년입니다. 원년 정월에 수적위우 녹산하시니 백악산 아사달이죠 이게. 시위 백악산 아사달려라. 그죠? 3월에 하조왈 명하시기를 이자에 지금의 근자에 이런 말이에요. 이자는 아사달이 사인 전 옥책 국보하사 옥책과 국보를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양하고 양의를 하고 전제께서 금, 수, 수포 이존이시나 비록 지금 현재 비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 계시나 이 말이죠. 이기 해내 산천이 그러나 이 말이죠. 여기 그러나 그 나라의 해내 바다 안에 산천이 그죠? 영토란 얘기예요. 그 모든 영토가 기귀 명장하시니 이미 뭐예요? 여기 장은 장부입니다. 장부 그죠? 여기 명은 이제 이름이니까 명부와 장부 이것이 이미 귀 돌아왔다.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색불로 단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나라를 접수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해내 산천이 기귀 명장하니 제천질에는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그런 예법은 당제 국전하야 마땅히 국전에 이렇게 있다. 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그 예법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런 책이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전례라고 그래, 전례. 그래서 불가람야, 남자는 이제 넘칠 남자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넘치도록 하지는 말아라. 필수징 고실하야 반드시 모름지기 징은 이제 뭐 이게 밝힌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 실이니까 실제로 이제 했던 그런 잘된 참된 것을 이렇게 잘 밝혀서 이달 성경자라 정성과 공경으로 그것을 이렇게 잘 달성을 하라, 잘 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금당 제영하야 이제 금당은 이제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영 맞을 영자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늘의 신을 맞이하는 그런 제사를 당하여 이 말이에요. 제영. 응? 제영하여 전왕 택제하여 갈왕자죠. 앞서서 가서 택제. 택은 이제 택하는 거고 제는 이제 재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소신력하고 요거 살필 심자고 요거는 손은 청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력이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지역을 잘 살펴서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재개를 하고 잘 택해서 그 지역을 그죠? 그 지역을 잘 택해서 재개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결비
생패하야. 네. 여기 이제 생은 희생한다 할 때 그죠? 그 생자고 패는 이제 패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죽여서 패백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결은 청결하다 할 때 결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답 삼신이여다. 삼신께 보답하는 걸로 이렇게 써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기 이제 조금 더 아래로 가면은 45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월에 계제 사만하야. 그죠? 사만의 제도를 고쳐서 이 말이에요. 위 3조선 하시니 사만에서 3조선을 고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선은 위 관경야라. 조선은 관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상고사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숙신은 주신이라고 읽는데 주신은 조선과 같은 거고 그것은 관할지경이다. 그게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단재 선생이 이제 그 중국의 사설을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관경이라는 뜻이다. 여기도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좀 놀랍죠, 사실은. 그래서 진조선은 천황이 자위하시니 여기서 천황은 단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조선. 그러니까 원래 진한이었죠, 그죠? 그래서 진조선은 천황이 스스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지즉 인구 진한냐면 옛적에 진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옛날에 진한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이름만 진한에서 진조선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유천황하야. 정치는 천황으로부터 말미암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조선의 단군이 천황인 거죠. 그죠? 천황으로부터 이렇게 친히 다스리고 사만이 개 일통취령야라. 사만이 모두 하나의 통일된 그 영을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조선의 천황이 내린 그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사만이 똑같이 받은 겁니다. 여기서 사만은 물론 삼조선이죠. 자, 그리고 명여원흥하사. 아까 여원흥과 가출령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 여원흥에게 명을 해서 위마한하사. 여기 마한은 마한의 왕을 또 마한이라고 그래요. 마한. 응? 한, 그죠? 한을 뭐 이제 한 하면은 이게 이제 왕이죠. 왕이고 우리는 이제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이 한을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이걸 이제 북방 유목민들 발음으로 이제 칸이라 그러죠. 칸. 징기스 칸 할 때 칸, 그 대칸, 그죠? 이게 또 천자를 또 이렇게 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마한의 왕으로 이렇게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원흥.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한은 막조선이 되면서 그 초대 임금이 여원흥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시켰다. 그래서 치막조선 하시고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시고 서우여. 아까 이제 서우여는 뭐예요? 소태당군이 서우여에게 양위를 하려고 그랬죠. 자연왕 서우여에게. 그런데 이 색불로 단군이 이제 부여신궁에서 즉위를 하면서 단군이 되어버리니까 꼭책과 국보를 이렇게 전하고 서우여를 서인으로 패했다 그랬죠. 근데 그 서인으로 패한 서우여를 번안의 왕으로 이렇게 봉한 겁니다. 번안의 왕으로. 그래서 본조선을 다스리게 하시고 총지 그것을 모두 일러서 명할 단군관경이라. 그러니까 관경은 조선이니까 단군조선이 되는 거죠. 3조선입니다. 그래서 시적 진국이요. 이것이 진국이요. 이것도 이제 진국,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진국도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라가 이렇게 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라가 진국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진국이. 그래서 사칭 역사에서는 단군조선이 시하라. 단군조선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470쪽으로 가면은 번안세가가 있는데, 번안세가. 자, 여기 번안세가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470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다 같이 봐야지 이때 상황이 다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단군 색불로가 초병 사만하시고, 처음에 사만을 다 아울러서, 그죠? 아울러서 대개 국제하실세. 나라의 그 제도를 크게 이렇게 바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주 무정이 은나라 무정, 그죠? 무정이 견사례하여 사신을 보내와서 약공, 조공을 약속했다. 선시에 이보다 앞서 이 말이죠. 폐서우여하사 위서인하시니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죠, 그죠? 단군 세계에서 앞에서 소태 단군이 어쩔 수 없이 서우여를 패하고 서인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그런 이제 서우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예? 가만히 있으면은 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2인자였는데 좌연왕으로서. 그래서 색불로한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서우여가 어떻게 했냐면은 잠귀 자원하야 몰래 좌원으로 돌아와서 서인으로 강등이 되었지만 몰래 이제 좌원으로 돌아와서 물론 자기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포 수천으로 여기는 뭐 이제 세력하면 전부 사냥꾼 이렇게 나옵니다. 사냥꾼 수천 명과 더불어 모기병하니 모의한다 이 말이죠. 모는 병사를 일으킬 모의를 했다. 그래서 갑철령이 문하고 그걸 듣고 갑철령 아까 여원과 갑철령이 이제 그 여러 욕살들이 전부 수도를 옮기는 걸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설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갑철령입니다. 그 갑철령이 그걸 듣고 즉 왕벌 가서 이렇게 정벌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패몰우진이다. 다 이렇게 박살난 거죠. 이게 보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제께서 친히 솔 3군, 3군을 친히 이렇게 거느리고 왕토지하실세 가서 이렇게 그걸 톱을 하시는데, 자, 톱을 하시는데 내선견 권항하시고 먼저 이렇게 누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권하신 거야. 항복을 권할 때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죠. 자, 이겁니다. 바로 약 봉위 비왕, 비왕으로 봉할 것을 약속하셨다. 비왕이 뭡니까? 이게 자연왕 우연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유 거듭 타일러서 이청 그걸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죠. 거듭 타일러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하야 이에 이르러 명서우여하사 위 번안하시니라. 서우여가 이제 번안의 왕이 되는 사연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우여가 자원으로 가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저항을 하니까 정벌하려고 갔는데 싸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서우여가 전에 좌연왕까지 했던 그죠? 굉장한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피를 보면서 그죠? 희생을 치르느니 그냥 번조선에 왕을 하시오. 그리고 여기서 서로 이렇게 묻읍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우여가 볼 때도 그게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고 이제 지게 되면 이제 자기는 완전 끝장나니까 그거보다는 번안의 왕으로 하고서 그냥 타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빈기 땅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주나라의 그 시조인 누굽니까? 기죠, 기. 기에 그 처음에 이렇게 그 시작했던 그런 그 조상들의 땅이 이제 이쪽. 그래서 주나라가 여기서 이제 건국을 하는 것이죠. 은나라가 이제 바로 여기 옆에 있고 귀방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번조선과 지금 이제 중원, 이제 이 은나라의 어떤 지역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경계에 이렇게 있어서 은나라 소월, 뭐 무정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하고 또 고등이 또 여기를 이렇게 공격해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뭐 하던 그런 귀방입니다. 귀방.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죽국은 이제 여기고요. 여기 백이숙제 그 고죽군이죠. 고죽국.
그래서 번안의 수도인 왕엄성, 뭐 보통 왕금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여기가 오늘날 당산시에 이렇게 가까운 위치고, 안시성이 이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안시성. 그리고 이제 송화강 아사달이 있고요. 백악산 아사달, 여기 녹산은 이제 오늘날 장춘입니다. 장춘. 그건 저번에 이제 그 어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부여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이제 수도를 또 옮기는데, 그게 이제 장단경이죠. 장단경.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도 장단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연고탑이 이제 여기 이 정도로 이렇게 비정이 된다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갑신원년이라 명 황제, 황의 동생이죠. 황의 동생. 아홀단 23세 아홀단군입니다. 아홀단군의 동생 고불가에게 명을 해서 낭랑홀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낭랑이란 이름이 이렇게 유래가 이렇게 깊습니다. 홀이라는 건 고을이란 뜻이죠. 고을. 그러니까 뭐 낭랑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륙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대륙에 번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낭랑군이 황해도에 있었다, 평양 주변에 뭐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견웅갈손 하사, 웅갈손을 보내어 여남국군으로, 남국의 그 임금과 더불어 관남정지 병하시고, 그 남쪽을 보고 정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육업 은지, 은나라 땅에 육업을 이렇게 두었다. 6업을 두었다. 은인으로 상쟁 불결이언을, 은나라 사람과 서로 다투었을 때 결판이 안 난 거죠. 다투었는데 결판이 안 났다. 그래서 내 진병 공파지 하시니라. 병력을 이렇게 진군을 해서 그걸 이렇게 깨뜨렸다. 추 7월에 주신독하고 신독을 이렇게 베고, 아까 그 변장 신독 그 반역한 그거겠죠. 환도 도읍지로 이렇게 돌아와서 명석 수부하신다. 제수도를 석방을 했다. 자, 뭐 여기는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쭉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은 뭐 될 것 같고, 딱히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4세 단군도 뭐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자, 25세 단군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짧은데 여기 이제 기자가 나와요. 기자. 그래서 이제 기자가 사거서와야 사절 인사하니라. 그래서 이때죠, 그죠? 정해 37년, 그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여기 이제 해석을 보면은 솔라단군의 정해 37년은 서기전 1114년이죠. 1114년. 그래서 기자가 서화에 와서 살면서 인사를 사절하였다.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은거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 기자가 이제 바로 그 기자조선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럼 이때가 이제 서기전 1114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아까 이제 주무왕, 그죠? 주무왕 김효년의 봉기자의 조선이라는 그런 구절이 사기 조선열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주무왕 김효년은 112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1114년이니까 1호부터 8년이 흐른 거죠. 8년. 그죠? 8년 뒤에 기자가 서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대청일통지 이 책에 허주에 나와 있습니다. 서화는 옛 기의 땅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자할 때 그 기가 바로 은나라의 제후국 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국이 있던 데가 바로 서화라는 거예요. 서화. 그래서 이것은 개봉부 서쪽 90리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 기자가 송나라 기땅에 살았기 때문에 기자라고 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국보다도 송나라, 그죠? 송나라의 기땅이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송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의 제후국이죠. 이 송나라의 왕이 이제 미자라는 사람이에요. 미자. 그래서 기자가 있고 미자가 있고 비간이 있죠. 은나라 말기에 3대 성현, 3대 성현으로 기자, 미자, 비간이 있는데 비간이 그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 포악한 그 마지막 임금, 주임금인가요? 주임금에게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언을 가나다가 그 뭐 심장을 이렇게 뽑히나 해가 하여튼 그렇게 죽어요, 비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미자하고 기자가 이렇게 뭐 약간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하고 미자는 전부 다 은나라의 왕실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실 사람이기 때문에 은나라가 이제 자기의 조국인 것이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기자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죠? 이게 삼국유사 고조선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왕 즉위 김효년, 김효에 무왕을 이제 호왕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무는 이제 그 왕무해서 고려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피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삼국유사에는 주호왕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위 김효, 요게 이제 서기전 1122년이라고 그랬죠. 항상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주나라가 건국했던 김효년. 그래서 봉 기자의 조선,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사기 조선 열전에 있는 걸 따와서 이련이 여기에 쓴 거예요. 그리고 단군이 내이 장당경, 장당경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제3왕조가 들었으면서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꾼다라고 할 때 그때 대부여의 수도가 장당경, 그러니까 백악산 아사달에서 다시 860년 뒤에 장당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놔가지고 약간 뒤죽박죽 된 겁니다. 또 여기 또 마찬가지. 후에 하는 아사달 하사, 아사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숨었다. 그래서 산신이 되었는데 수는 1908세이니라. 요건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 대부여의 마지막 단군인 47세, 그죠? 고열가 단군입니다. 고열가 단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 바로 이 앞부분이죠.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 뭐 당고적이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하시고 시칭조선 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이도어 백악산 아사달로 또 수도를 옮겼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제2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군세기와 같은 그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어국 15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자가 사실은 이제 그 묘가 이렇게 산동성 조현, 그죠? 산동성에 이렇게 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뭐 지금 강단사학계 주장대로라면은 평양 주변에 단군 조선이 있었고 아사달이 이제 그 평양이고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 뭐 기자가 와가지고 나라를 물려받아서 기자조선이 되었고 그게 또 한나라 무제 침입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준왕 때 멸망당하고 준왕 때 위만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멸망당하고 위만 조선이 이렇게 생기고 나중에 또 한나라 무제가 위만 조선을 쳐들어와서 우거왕 때 멸망시키고 거기 한사군이 들어섰다. 그래서 한사군의 대표인 낙랑군이 그 평양에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게
기자는 이렇게 뭐야 평양 그 북한 평양에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고 산동성 조연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 독서대라 그래가지고 하남성 서화연 이게 아까 서화라 그랬잖아요. 솔라단군 이게 정해 37년 정해년에 서화에 와가지고 인사를 사절했다라고 하는 그 서화연 이게 옛날에 기어의 땅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남성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되고 더욱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국 역대 제왕들의 이제 족보인데 족보. 여기 보면은 이제 그죠? 황제 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황제 헌원. 근데 황제 헌원의 아버지는 욱이라는 사람이야. 어? 욱.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이 욱의 10세손이 황제 헌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욱은 누구냐? 소전 씨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염제신농이고 둘째 아들은 욱이다. 그럼 소전 씨는 누구냐? 배달의 8세 안부령 한웅 때 신하다. 그래서 군병 감독관으로 있다가 강수라고 하는 곳에 군병 감독관으로 이렇게 파견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강수라고 하는 데서 그죠? 강수 낳기 때문에 염제신농이 자기가 성을 이렇게 강씨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씨의 시조 원시조가 바로 염제신농이에요. 염제신농.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소전 씨니까 그저 배달국대의 신하니까 다 동이족이란 이야기죠. 동이족. 그리고 그 10세손이 이제 우의 10세손이 황제 헌원이고 황제 헌원에서 소위 이제 그 뭐 사망오제라고 하는 그 오제들이 여기서 쭉 다 걸쳐나가지고 그죠? 소금천, 제국고신이 왕비가 이렇게 넷이 있는데 그죠? 넷이 있어요. 응? 첫째 왕비에서는 기라고 하는 사람이 났고 기가 바로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주나라의 시조. 문왕이 이제 주나라를 개창하지만 이 문왕의 원시조가 기란 말이에요. 기. 응? 기. 그리고 설은 상나라, 은나라를 연 시조 탕의 원조상이 또 이렇게 설이고, 그죠? 그리고 요임금이 이제 셋째 왕비에서 나고 넷째 왕비에서는 지가 사실 요임금의 형님이죠. 형님인데 지가 이렇게 물려받은 나라를 이렇게 뺏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전욱고향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이 순임금이 이렇게 제순중화 나오고 하나라를 연 우의 아버지 그죠? 치수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형당한 곤. 그러니까 사망오제 주요 인물들 중국 역대 그 제왕들의 계보가 전부 이제 황제 헌원서부터 하는데 황제 헌원은 또 소전 씨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족보가 동이족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사설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중국의 사기, 제왕색이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나라를 연 탕, 그죠? 탕. 그죠? 이게 이제 나중 은나라가 되고 은나라에서 이제 제후국이 이제 거기 뭐 송나라가 이렇게 있었고 그 송나라의 미자, 그죠? 그리고 이 송나라의 기지방에 뭐야 기자, 그리고 뭐 비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은나라 왕실이기 때문에 은나라 왕실에서 가졌던 성씨를 이 사람들이 전부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기자조선설에 기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기 죄송합니다. 조선열전은 아니고 송미자 세가네. 네? 송미자 세가. 제가 착각했어요. 송나라 미자의 그 역사를 기록한 송미자 세가의 의시의 무왕 내 봉기자의 조선이나 이 불신나라. 여기 이제 무왕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기자를 조선으로 이렇게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결정적인 단서가 이거죠. 그죠? 조선의 왕으로 봉했고 했으면 이제 그게 사실이면 신하로 이렇게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기자를 조선으로 이렇게 왕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체가. 자, 그런데 사기, 은본기, 상탕본기.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 시조가 이제 탕임금이죠. 이 탕임금의 그 역사 기록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임금이 내명설, 설에게 명하여, 이 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탕임금의 시조죠, 시조. 그죠? 은나라의 그 시조가 바로 설입니다, 설. 그 설에게 명을 해서 봉우상, 상이라고 하는 땅에 봉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상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성자씨, 성씨를 내려주었는데 자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은나라 왕실은 전부 성이 자씨의 자씨. 그러니까 기자도 자씨고, 그죠? 미자도 자씨고, 전부 자씨야. 이 미자의 후손이 공자입니다, 공자. 그러니까 공자도 원래는 자씨라는 거야, 이게. 족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자, 이게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는데, 그죠? 설이 있고, 설이 이제 아들이 누구고, 또 그 아들이 누구 쭉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천을이 나오는데, 천을이 바로 성탕이다. 상나라 시조인 그 탕임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씨라는 게 자씨. 그래서 기자는 누구냐?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나라의 제국인 송나라의 한 지역이 바로 기다 말이죠. 기.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벼슬 이름이다. 이게 이제 사기 지폐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럼 이 기자의 본래 이름은 뭐냐? 서여다. 이게 서여. 요건 사기 세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요. 기자에 관한 이런 기록이 사실은 굉장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이런 데 드문드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은나라 제후국의 하나인 기국의 군주로서 이름은 자서여다. 자서여. 성이 자씨고, 그죠? 아까 자씨라 그랬죠. 이름은 서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자서여를 가지고 서우여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런 책들이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럼 서우여는 누구예요? 번조선의 시조잖아, 그죠? 번조선의 시조. 번조선 왕의 시조. 이거는 서기전 1286년이죠. 그런데 자서여 기자가 주무왕이 뭐 조선의 왕으로 봉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자왕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나라가 건국하던, 그죠? BC 1122년이죠, 그죠? 이게 연대가 이렇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서여가 서우여와 이렇게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여기 이런 기록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그러니까 기자조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번조선이 서우여가 번조선의 왕으로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왕이 이렇게 준왕이죠. 준왕인데 성이 기씨야. 근데 기자는 성이 기씨가 아니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기자조선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순전한 15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9시 18분 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 그림도 다음 시간 제가 단군 세계를 이제 뭐 정리하면서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안병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있을 대한사랑 행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억 한류팬과 함께하는 랜선 페스티벌 2021년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가 11월 3일 수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일정으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의 진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잠깐 행사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전세계 1억 한류팬과 함께하는 랜선 페스티벌. 모두 모여라. 이제 한국의 진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개천절은 환웅천왕이 6천년 전 동방의 첫나라 배단을 세운 날. 1일차 11월 3일 수요일 개막제. 2일차 11월 4일 목요일 역사광복의 날.
3일차 11월 5일 금요일 문화혁명의 날 4일차 11월 6일 토요일 한류가족의 날 5일차 11월 7일 일요일 국계천 천부경의 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유산 K-스피릿, K-컬처, K-히스토리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대장정 신시계천 5918년 2021 지구촌 온택트 만남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번 대축제를 통해서 한류 열풍을 낳은 한국 문화의 참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줌과 유튜브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